잘 먹겠습니다.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왜? 아, 모든 걸 싸먹어봐야지. 막 머릿속으로 혼자서 여기도 싸먹어보고, 이것도 싸먹어보고, 이것도. 그래서 지금 하나씩 싸먹어보는 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하지? 나는 그래서 사는 게 너무 좋아.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안 좋아? 이렇게 좋은 데 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사람하고 얘기도 하고. 사는 게 너무 좋아. 진짜로. 선배님 힘든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괴로운 날도 있을 거 아니야? 상처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사는 게 늘 좋을 수 있어요? 이걸 먹었더니 코가 지금. 나는 거의 대부분의 날들이 살아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너무 좋다. 이렇게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나는 그냥 흰 쌀밥에 김 싸서 먹고 김치만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 너무 맛있고. 게다가 이렇게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진짜 이건 살아있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니까. 나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사는 게 너무 좋은데 만약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매일 밤에 누워서 오늘 있었던 좋은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정 없으면 이런 거라도 있어요. 내가 알람도 울리기 전에 먼저 일어났네? 생각해보니까 오늘 내가 싫어하는 부장님하고 한마디도 안 했네? 이런 날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게 자기 전에 누워서 좋았던 일을 생각하면 오늘 하루도 괜찮았구나. 그렇게 365일이 지난 다음에 한번 냉정하게 좋았던 하루, 나빴던 하루를 분류해 보세요. 그럼 저는 거의 대부분 좋았던 하루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죠. 왜냐면 내가 찾아냈으니까, 좋았던 일을. 그리고 좋았던 일은 누구에게나 하루에 한 개는 일어난다. 저는 늘 선배님 생각하면 늘 너무 반듯한 느낌이 그러니까 너무 강해서 너무 재미없고. 아니 재미없다는 노잼. 아닌데 재미없진 않죠 노잼. 선배님. 근데 이 너무 반듯한 이미지고 반듯하게 살아오셨을 것 같아. 학창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 나는 막 고3 이럴 때도 너무 힘들지만 어른들이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고 하잖아? 그럼 그런 이유가 있겠지. 좋은 때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물론 뭐 실연도 당해보고 프로그램에서 하차도 돼보고 그냥 나는 누구나 다 겪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게 나만 겪는 것도 아니고 그 와중에도 괜찮은 일은 찾을 수 있고 그냥 근데 무한 긍정인 건 맞는 것 같긴 해. 나는 되게 오래 살 것 같고 왜냐면 나는 몸에 나쁜 걸 거의 안 하잖아. 그러니까 뭐 술, 담배 안 하고 스트레스 별로 많이 안 받고 몸에 좋은 거 먹고 스트레스 안 받으세요?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래 부른 거죠. 전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찾아야 돼. 내가 스트레스를 풀어버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야 돼. 나 같은 경우는 같이 일하는데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그럴 때 그냥 후배가 해줬던 한마디. 선배. 그냥 선배는 선배의 인생을 걸어가고요. 그분은 그분의 인생을 걸어가다가 교차로에서 만난 것 뿐이에요. 언젠가 선배는 교차로를 벗어나고 그분도 교차로를 벗어나요. 그럼 몇 년이 지나면 그분이 어디서 뭐 하는지 돌아봐도 안 보여요. 선배도 안 보이고 그분도 선배가 안 보일 거예요. 지금 다만 교차로일 뿐이에요. 이런 말. 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근데 무슨 교차로가 이렇게 길어. 이러긴 했지만 그런 말이 도움이 되었고 그리고 언제부턴가는 그걸 혼자서 해낼 수 있게 된 것 같아. 예를 들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말을 예쁘게 안 하거나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시할 수 있잖아. 그러면 생각을 해봐. 저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겠다. 저 사람이 원하는 건 뭔데? 내가 그걸 충족하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나도 저 연차에는 그랬었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저 연차에는 어떤 욕심이 있고 어떻게 그걸 표현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그럴 수 있겠다 그냥 생각을 하고 살면서 내가 나를 만들어 온 것 같아. 그런 것 같긴 해. 근데 그거는 상대를 되게 이해하려고 애써야지 빚는 일이잖아요. 후배들 이야기도 그렇고 저는 예전에는 아니었는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경력이 쌓여가면서 점점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 더 먼저 앞서는 것 같아요. 근데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혜령처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어. 예를 들면 우리가 걸어가다가 원시인이야. 검은 그림자나 물체가 쓱 지나가. 그랬을 때 별거 아니겠지 했던 사람들은 잡아먹혔고 위험할지도 몰라 하고 도망갔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어.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DNA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 되었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 DNA에 많이 남아있는 게 지극히 정상이야. 그래서 부정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꾸려는 건 노력이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일 확률이 높아. 그런 DNA를 우리에게 선조들이 물려줬으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스스로 부정적이라면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부정적으로 살아도 괜찮으면 그대로 사셔도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면 바꾸시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바꾸는 걸 어떻게 노력해야 돼요? 아까 내가 하루에 하나씩 좋은 일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오래전에 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 어떤 학생과 티타임을 하게 되었는데 1,500명 중에 하나였는데 이 친구가 여러 가지 가족 내 문제로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었어. 근데 내가 보니까 정말 좋은 학생이야. 좋은 사람이야. 그래서 자존감을 북돋워주면 이 친구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오늘부터 100일 동안 자존감 다이어리를 써봐. 거기에다가 꼭 자기 전에 나의 장점을 하나씩 써봐. 예를 들면 밥을 잘 먹는다. 그건 장점이야. 위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밥을 잘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어. 써놓으면 사실 유치하잖아. 대학생인데 밥을 잘 먹는다가 장점이야? 피식 웃음이 날 거야. 그럼 피식 웃고 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또 그걸 제일 먼저 봐. 그럼 또 웃을 거야. 왜냐면 야, 나 이 초딩이냐? 혼자 막 이런 생각이 들 거야. 그래도 그냥 웃으면서 하루를 시작해. 이튿날은 나는 설거지를 잘한다. 그럼 설거지는 잘한다고 써. 그렇게 사소하지만 나의 장점을 100일간 100가지만 찾아봐. 라고 말을 했는데 100일이 지나고 그녀가 달라진 걸 나도 느꼈지만 같은 조 발표를 하는데 그 조에서는 이렇게 스텝 스크롤처럼 올리고 거기다 롤링 페이퍼를 썼더라고. 예를 들면 혜령이라면 혜령 언니는 우리 팀 분위기 메이커. 혜령 언니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웃으면서 발표 준비 못했을 거예요. 언니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원래 본성을 찾아서 밝고 즐겁고 명랑해진 거야. 실제로 변화하는 사람들이 있어. 웬다고 생각해? 봤기 때문에. 타이밍 기가 막히죠. 여기 끝나고 그렇지. 밥을 먹을. 이런 거 안 먹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런 건 회식 때나 먹을 수가 있는데 회식을 안 한 지가 또 너무 오래돼서 너무 행복하지? 네. 내가 어느 유튜브에 나갔는데 댓글을 이렇게 다신 거야. 매일 저녁 한국기행 목소리가 너무 느끼해요. 이제 노욕을 그만 부리고 하차하시죠. 이렇게 댓글을 다셔서 나는 그럴 때 어떤 습관이 있냐면 마음속으로 혼자 댓글을 달거든. 절대 달진 않지만 선생님 여러 가지로 틀리셨는데요. 첫 번째 번지수가 틀리셨어요. 여기 와서 그러시면 안 되고 한국기행 가서 그러세요. 내가 한국기행 하자길 원하는 거니까. 두 번째 제 목소리가 그렇게 느끼하면 선생님에겐 선택지가 있어요. 한국기행을 안 보는 선택지가 있어요. 그치. 세 번째, 한국기행을 안 보는 걸 택하시면 저도 계속 한국기행을 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 선생님도 더 이상 느끼한 목소리를 듣지 않아서 행복하시니까 서로 행복할 수 있어요. 이런 댓글을 머릿속으로 막 쓴다고. 보통은 흥분하는데 어디 나한테 이렇게 되는데. 아니,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싫을 수 있지. 아니 근데 흥분하지 않고 이걸 조리 있게 혼자서 분석하고 그걸 조리 있게 너 혼자 쓰면서 너무 막 통쾌해하고 막. 근데 어떤 분이 역대 최고 노잼. 그래서 선생님은 진정한 대화의 즐거움을 모르시는군요. 나는 혼자서 막 선생님 진정한 대화의 즐거움을 선생님이 누리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그런 거 아직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릿속으로 댓글을 막 달지 혼자. 와. 너무 웃기지. 기본적으로 저는 감정이 먼저 나오거든요. 욱 하거든요. 이 욱을 못 참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선배님은 그냥 딱 논리적으로 이거 훈련인가요? 훈련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나도 욱하지 않는 사람은 아닌데 욱했을 때 나한테 남는 게 없어. 진짜 이거는 박 대표님한테 꼭 얘기하고 싶은 건데 박찬욱 감독님은 현장에서 절대로 화를 내시지 않는 분으로 유명한데 그렇게 된 이유가 감독 초기에
현장에서 화낼 일이 얼마나 많아. 우리는 다 알지만. 화를 내려고 하는데 조명 감독님인지 좀 연차가 높은 감독님이 이제 부르셔서 잠깐 보자고. 박 감독, 여기서 화를 내면 화를 내는 마음은 전달이 될 수 있으나 이 스태프들이 모두 감독을 존경하지 않게 돼. 스태프들이 감독을 존경하지 않으면 그 영화는 잘 만들어질 수가 없어. 박 감독이 지금 참으면 스태프들의 존경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 얘기를 듣고 절대로 화를 안 내신다는 거야. 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화를 벌컥 내잖아? 그때는 무서워서 뭐 피하거나 뭐 말을 듣는 척 할 수 있지만 속으로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심을 갖지. 사람들은 그때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한다. 하지만 당신이 그 말을 했을 때 들었던 자신의 기분은 평생 기억한다. 그러니까 내가 욱했을 때 나한테 득이 될 게 하나도 없고 비록 내가 정당할 수도 있어. 뭐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나한테 욱하고 화냈던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저 사람 불같은 사람, 다시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이렇게만 기억을 한다고. 그럼 어차피 이쪽에서 오래 일하려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는 사람이 늘어나는 게 나에게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나만의 방식인데 감정이 먼저 올라올 때 나는 감정한테 명령을 내려. 감정아 지금은 뒤로 가 있어. 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은 이성에게 모든 걸 맡겨야 돼. 근데 그게 돼. 내가 노력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게 정당한가? 그럼 낸다면 어느 정도 강도로 화를 내야 하나? 그리고 화를 냈을 때 이 일이 해결이 될까? 아니야. 그것보다는 화를 내지 않고 이성적으로 말하는 게 더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판단하면 화를 안 내게 돼. 감정이라는 건 또 묘해서 뒤로 가 있어. 그럼 그 다음 날만 돼도 감정이 그걸 잊어버려. 그건 그렇더라고요. 어제도 편집 보다가 화가 나고 촬영하다가 화가 나고 그런데 저도 노력은 잠깐씩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 거예요. 전 제 감정에 좀 더 집중하거든요. 그건 맞을 텐데 근데 사람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있어.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면 10년 전의 혜령보다 10년 후에 지금 혜령이 나아졌을 거야. 그리고 그 10년 전의 혜령은 그 10년 전의 혜령보다 나아졌을 거야. 그래서 지금의 혜령을 20년 전의 혜령과 비교해보면 20년 후가 훨씬 나아졌을 거야. 훨씬 아니면 요만큼이라도. 그러면 요만큼 내가 나아진 거야. 그럼 그걸 칭찬해주면 돼. 나는 왜 요만큼밖에 나아지지 못해서 그러면 안 돼. 그건 남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고 나는 나한테 잘했어. 20년 동안 노력했더니 요만큼 나아졌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격려받고 칭찬받지. 그렇게 해줘야 돼. 어제도 스케줄이 3개였는데 3개가 연달아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어제는 운전을 어떤 분에게 부탁을 드렸어. 해주신 팀장님이 계시는데 팀장님 조금 밟으셔야 돼요. 저 이거 라이브라서 놓치면 안 돼요. 근데 또 이분이 너무 코스를 잘 잡으셔가지고 밟지 않으시고도 시간도 넉넉하게 도착하고 그랬는데 또 그 중간에 있는 건 야외에서 하는 거였어. 행사였어. 또 어제 바람 불고 되게 비 오고 추웠던 거 알지? 마이크가 차가워서 얼른 핫팩 마이크 놓고 다른 분 얘기하실 때 핫팩이 식어 있어 이미. 그 정도로 어제 추웠거든. 그래도 하나도 펑크 내지 않고 다들 도와주셔서 덕분에 마지막 행사까지 다 끝내고 집에 왔는데 너무 긴장했거든. 혹시 펑크 나거나 늦을까봐 라이브인데 막 마음속으로 막 얘기해 주는 거야. 진짜 애썼다. 오늘 하나도 펑크 내지 않고 3개 다 만족스러웠네. 애썼다. 아이고 수고했네. 이렇게 마음속으로 나는 말해줘. 난 그거면 충분해. 나는 내가 인정해 주는 게 좋아. 너무 웃기지만 아니요. 나는 내가 인정해 주는 내가 좋아. 오래 살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나는 오래 살고 오래 일하고 싶어. 오래 일하고 싶으세요? 놀고 싶지 않고? 나는 일하는 게 노는 건데 나한테는. 나는 송혜 선생님보다 더 오래 일할 거야. 그러실 것 같아요, 선배님. 일하는 게 행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생각하잖아요. 은퇴하고 나는 무엇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배님은 떠나는 날까지 일을 할 것이다. 떠나는 날까지는 못하겠지. 보니까 몇 달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나는 또 내가 나이 먹으면 또 할 일이 있을 것 같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난 지금 내 나이에 이렇게 책을 쓰고 이렇게 활동할 줄 몰랐거든 옛날에. 근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으니까 아마 80, 90에도 또 어쩌다 보니 뭘 하고 있겠지. 물론 일과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 나를 위해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 나의 경우는 내가 몹시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고
나는 초등학교 때 누가 잘하나에 나가는 친구를 응원하러 갔을 때부터 아나운서가 되는 게 꿈이었고 꿈이 하나밖에 없었고 지금도 다른 꿈은 없고 방송하는 게 내 꿈이고.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밖에 날씨가 이제 좀 많이 춥죠? 꿈이 일이 됐기 때문에 그 일이 나와 분리될 수 없어. 나는 4학년 때부터 꿈꿨던 거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그건 다 일 덕분이라고 생각해. 이 일이 누군가의 말을 듣는 일이잖아. 내가 하는 일은 거진 그런 건데 내가 방송을 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이 되었다면 난 그건 다 일에서 만난 사람들이나 일하면서 겪었던 경험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있어.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의 경우는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라는 건 알아. 그래서 운이 좋았던 거지. 하고 싶었던 일을 하게 되었고 오래 하고 있으니까. 저 지치지 않는 저 에너지는 뭐지? 뭘 좋은 걸 드시나? 잠이야, 잠. 잠을 잘 주무세요? 나는 의외로 영양제 이런 것도 안 먹어. 별로 안 좋아해서 먹는 게 딱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잇몸 그 약이랑 하나는 유산균 정도 이거밖에 안 먹어 나는. 근데 나는 잠을 잘 자. 잠을 머리를 딱 대면 주무세요? 머리 대면 정말. 심지어 기차 타고 가고 그럴 때도 광주에서 내려야 되는데 목포까지 앉아 있었어. 논문 쓸 때는 거의 뭐 36시간 못 자고 이랬거든. 논문 네네네. 기한 내에 써야 되니까. 그때 정말 어떤 날은 하루에 15분을 잔 날이 있었어. 차에서.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이제 이거 제출하러 가기 직전에 차에서 교수님하고 약속 시간이 남아서 15분 딱 알람 맞추고 잤어. 너무 개운한 거야. 잠의 질이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막 커피 마시면 잠 안 온다는, 커피 마시면 배불러서 잠 오고. 막 나는 실현당했을 때도 잠이 안 온다잖아. 근데 나는 너무 졸린 거야. 실현당해도 자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난 실현당했을 때도 나는 먹었다? 왜냐면 실현당해도 배는 고프더라고. 그래서 먹었고 잤고 자고 일어나면 어제 있었던 일은 다 잊어버리고 뭐 이런 타입이거든. 그래서 잠인 것 같아. 나는 정말 잠. 그러면 실현을 많이 당하셨나 봐요.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섭섭지 않게 당했지. 선배님이 찬 적은 없고. 내가 찬 적도 있지만 기억에 남는 건 내가 차인 것 같아. 내가 찬 건 별로 기억을 못해서. 보통은 막 실현 당하고 이러면 뼈 말라가 되고 막 이렇잖아요. 아니 난 그렇게까지 괴로워하고 싶진 않더라고. 나를 사랑하니까. 그렇지. 뭐 나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슬픈데 너무 슬픈데 배는 고프고 슬픈데 졸리고 난 그랬어. 나는 그리고 아프면 입맛이 없어진다고 하잖아. 난 아프면 더 잘 먹으려고 노력하거든. 왜냐면 아프면 빨리 먹어야 기력을 회복하고 약을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 아프면 더 잘 먹어 나는. 그래서 아파서 입맛이 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선배님 그거 약간 책임감도 있지 않나요? 내가 다음에 무슨 일을 하러 가야 되는 거가 있는데 나는 아프면 안 돼. 아니 거기까지는 안 가고 그냥 이렇게까지 아프고 싶지 않아. 그냥 빨리 낫고 싶고. 매우 단순해 나는. 선배님 그 아까 전에 그랬죠. 나는 나의 속을 훨씬 더 잘 들여다보고 나는 나의 겉면을 들여다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선배님은 피부가 너무 좋고. 아니 그거는 메이크업을 잘 해주셔서야. 아니야 메이크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 정말 100% 이건 할 수 있는 말인데 정말 메이크업 원장님 덕분이야. 청담동 샵 원장님 덕분이고 그 원장님 맨날 나한테 야단을 쳐. 언니 집에서 팩이라도 좀 붙이시고. 근데 나는 정말 너무 그런 면으로는 너무 나를 돌보지 않는 거야. 그래서 피부 샵을 끊어놓긴 했어. 근데 막 2달에 한 번 연락드리고 막 원장님 죄송한데 혹시 이날 갈 수 있을까요? 막 이러면 바꿔볼게요. 막 이러서 간신히 한 번 가고 막. 근데 선배님의 직업 자체는 보여주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실은 약간 내가 아나운서에 대한 이미지를 좀 나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후배들 중에는 정말 새 모이만큼 먹고 배불러 하는 후배들도 많거든.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지. 난 정말 그 후배들이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나는 이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너무 이 맛있는 거 먹는 거. 안 먹고 굶는 나보다 먹고 행복한 내가 나는 좋거든. 그래서 내가 아나운서의 기준을 좀 너무 완화시켰나? 뭐 이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고 나 같은 사람도 화면에 나갈 수 있지 뭐.
반드시 뼈 말라들만 나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왜냐면 세상에는 뼈 말라들보다는 나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나 같은 사람도 그래서 뭐 화면에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정도? 대신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건강한 메시지를 전달하면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약간 좀 달라진 건 뭐 한 1년 정도 전부터 사실 조금씩 좀 먹는 것이 또 신경을 좀 쓰고 운동도 빼먹지 않고 하고 나름 노력은 했어. 그 정도는. 한 70대 정도 되신 여성분이 한 벌써 그것도 코로나 전이니까 내 어깨를 계속 아유 살 빼지 마, 살 빼지 마. 나이 들면 다 빠져. 나이 들면 그때가 얼마나 그리운지 알아? 아유 살 빼지 마, 살 빼지 마. 내가 너무 위안을 받으며 아, 내가 살 빼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것만 기억을 하는 거지. 선배님의 장점을 되게 잘 찾으시는 거. 그건 입사 초기 때 약간 형성이 된 것 같은데 2년 차에 내가 6시 내 고향 초대 MC가 됐거든. 근데 너무 내가 어려 보이니까 그때 한복을 입히셨어. 양쪽 다 MC를. 초기 얼마간은 한복을 입고 진행을 해서 사람들이 내가 새색신 줄 알았대 다. 근데 그때 나는 그래봐야 한 6이거나 뭐 많아야 7? 이 정도였는데 그걸 한 3년 정도 했어. 근데 그때 국장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아마 평생 이걸 해야 될지도 모른다. 왜냐면 내가 볼 때 앞으로 10년간 너처럼 촌스러운 아나운서는 들어오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그게 나쁘지가 않았어. 왜냐면 생각해보면 6시 내 고향이 잘 되고 있어서 그랬던 것 같아. 나는 그 프로그램에 매우 애정이 있었고 그 프로그램을 같이 하던 PD 선배, 작가 선배 진짜 최고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 초기에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 KBS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모였었거든. 끝나면 매일 같이 밥을 먹었고 정말 식구보다 가깝게 지내는 그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거든. 애정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말이 난 너무 좋았어. 그리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았어. 나의 차별점은 촌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촌스러운 게 나는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련된 사람이 주는 멋있는 모습이 있는데 촌스러운 사람이 주는 친근한 모습도 있는 거거든. 그때부터 나는 알았던 것 같아. 그걸 계기로 해서 내 차별점은 촌스러운 거구나. 그리고 이건 나의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나는 실은 아침 프로그램을 오래 할 때 액세서리 업체,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곳에서 나와 9시 뉴스 앵커에게 협찬을 해주시겠다고 제안을 해주신 적이 한 번 있어. 근데 그건 나도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거든. 근데 그때 약간 망설였어. 아, 이거 너무 예쁜데 여기 건 진짜 예쁜데 내가 이걸 협찬을 받을까? 근데 하루 정도 생각하다가 완곡히 이제 거절의 의사를 표현을 했지. 너무 감사한데 저는 협찬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유는 나는 아침 프로그램을 보시는 분들이 나를 볼 때 그냥 옆집에 정도, 옆집에 있는 내가 얘기를 하면 잘 들어줄 것 같은 애로 여기실 거라고 생각했어. 여태까지 친근하게 느끼셨던 시청자들이 갑자기 내가 엄청난 가격의 액세서리를 매일매일 달고 번쩍거리며 나가면 나는 만족스러울지 모르나 보시는 분들은 확 위화감이 생기시겠지. 그래서 나는 약간의 촌스러운 걸로 나를 계속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 실은 보시는 분들은 그냥 원래 촌스럽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 말이 맞고 원래 촌스럽고 두 번째는 내가 하는 역할이 너무 세련돼서는 안 된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 선배님한테 하나 궁금했던 거. 선배님은 왜 늘 사람들한테 먹는 걸 이렇게 사주세요? 그냥 그걸 받고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좋아. 그냥 그 사람들의 모습이 좋아서. 그러니까 나는 11조 그런 개념이 있잖아. 나는 종교는 없지만 내가 하는 일의 10%는 다른 사람들이 해줬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내가 한국기행 내레이션을 하고 있으면 그걸 촬영한 촬영 감독님과 구성한 작가님과 그걸 만드신 PD님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내레이션을 해. 다 그분들이 하셨으니까 내가 내레이션을 할 수 있잖아. 라디오도 마찬가지야. 내가 DJ를 하고 싶은데 원고를 써주시는 작가님이 안 계시고 선곡을 해주시는 PD님이 안 계시고 구성을 해주시는 분들이 안 계시면 내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 그리고 청취자들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그것도 의미가 없고. 그래서 그냥 나는 혼자 마음속으로 프리랜서가 된 이후에 그랬던 것 같은데 10%는 누구를 위해서 쓰자.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먹을 걸 사주고 그러자. 그 사람들이 하게 만들어줬으니까. 그런 마음이야. 처음부터.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 맨 처음에 들어오면 선배들이 꼭 물어봐. 너는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어떤 아나운서이고 싶니? 어떤 아나운서가 되고 싶니? 이런 걸 꼭 물어보는데 나는 잘 모르겠더라고. 그때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은 없어진 콜사인이라는 게 있어. 슬기로운 생활에 본 여러분의 KBS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7.3MHz, HLKA 뭐 이런 거 있어. 이걸 콜사인이라고 해. 네네. 우리가 입사했을 땐 그걸 라이브로 했어. 말도 안 되지. 그걸 매 시간마다 라이브로 돌아가면서 해서 신인 아나운서들이 그걸 돌아가면서 했어. 와. 그걸로 데뷔를 하는 거야, 방송 데뷔를. 그 15초로. 너무너무 떨려, 그 15초를 말하는데. 그래서 나는 그냥 선배들한테 그랬어. 저는 콜사인을 제일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요. 기초를 잘하는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고 조금씩 1년차, 2년차가 되면서 생각한 건 이거였어. 같이 일하는 사람이 일하고 싶은 아나운서가 되고 싶다.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의 평가는 그 다음인 것 같았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고 싶어 해야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기 싫어하는 아나운서가 되면 안 되겠다. 그런 걸 느껴서 한 2년차, 3년차부터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 혼자 쭉 했어. 그거를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어. 근데 그거랑 먹는 거는 다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나의 호의의 표현이지.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표현의 일부지. 그러면 혜령이를 만나면 나는 이 얘기를 참 해주고 싶었어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아니, 그런 얘기 없어. 너무 잘하고 있다는 말만 하고 싶어. 너무 대단하고 대견해. 왜냐면 거의 막내 PD 때부터 봤잖아. 네. 늘 막내 느낌이었는데 어느새 제작사 대표가 되고 대표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자기 이름을 걸고 유튜브를 이렇게 하고 있어. 내 눈에 얼마나 대견하고 대단하겠어. 아기 때부터 봤는데. 너무 잘하고 있어. 훌륭해. 사실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지치지. 이게 매주 그래서 제가 선배님이 대단해 보이는 거. 매주 같은 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 거예요. 하루를 견뎌내는 사람들이 모두 위대하지. 그럼. 선배님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듣기 제일- 좋아하는 말? 귀엽다는 말. 귀엽다는 말. 귀엽다고 해주면 되게 좋아. 그래요? 가끔 댓글에 보면 그런 댓글이 있어. 이 언니 귀엽네 뭐 이런 댓글이 있어. 선배님 귀여우세요? 나는 좀 귀여운 사람이거든. 너무 웃기지만 아까 애썼다처럼 그런 말일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 내 주변에는. 내가 그렇게 얘기해주지. 근데 나는 그냥 내가 나한테 뭐 애썼다 하면 되는 거고 그냥 귀엽다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 난 귀엽고 싶거든. 나이 들어서도 귀엽고 싶고 귀여우면 끝이야. 귀여우면 당할 수가 없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좋아하는 건 귀엽기 때문이거든. 귀여우면 사람들이 손 쓸 수가 없어. 귀여우면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어. 날 좀 귀여워해주면 좋겠어. 네, 귀여우세요. 웃는 모습이 귀여우세요. 그러니까. 선배님 만난다고 교보문고에 책을 사러 갔는데 책들이 다 없어요. 완전 완판이 돼버렸나 봐요. 아니 뭐 그거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간 선배님 사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매너 너무 좋으십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고맙습니다. PDC 구독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버텨내느라 애 많이 쓰셨고요. 그런 당신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당신을 응원합니다.